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토지 보상 절차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셔야 되겠죠. 줄 때까지. 그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참 억울하죠. 사업인정고시가 한 달 전에 났으니까 두세 달 기다리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로바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그래서 예전 1970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것이었다가 이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안 나면 실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한 40년, 50년 보상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 불합치 빨리 실시하든지 없애라 이렇게 해서 또 묶어놨단 말이죠. 이때도 마냥 기다려야 되나 이거죠. 참 답답합니다. 만나보면 전국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짓고 그다가 공원 짓고, 결국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짓는 돈으로 지어서 남긴 돈으로 공원 전체를 사가서 이제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주민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는 게 결국 묶여서 결국 수용될 거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도 미리미리 하거든요. 다행히 민간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 아파트 지어서 이제 그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급하게 서둘러요.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있거든. 거기는 아주 좋은 땅에 공원까지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싸게 사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되는데, 그 외에 도로 이런 거 옛날에 지정해놓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실시계획부터 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또 5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저 같으면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그럼 기다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인정고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의지하기 때문에 동일한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를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계속 재산권 제한을 받으니까, 그래도 하나 권리를 인정해 준 게 뭐냐면 조속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속 재결 신청 청구권. 이게 뭐냐면, 야, 니 자꾸 묶어두지 말고, 그리고 니 보상 택도 없다 해갖고 다시 한번 감정평가 받아서 다시 제시해라. 수용을 해라. 다른 제3의 기관, 우리 법에 돼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내가 한번 다퉈볼게. 빨리 해라. 빨리 수용 신청을 해라. 이런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면 사실상 답은 없거든요. 그럼 거기는 어떤 걸 보장해 주죠? 조속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는 걸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수용 신청을. 그럴 경우에는 연 12% 이자를 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그 손해는 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이제 최근에 6월 말에 대대적으로 났거든요. 그때 나신 분들은 조속 재결 신청 청구권을 행사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뭐 돈 이자 받는 것도 싫고 빨리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음에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이 부작위죠. 이 부작위가 잘못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소송 법원에서 너네 왜 그래 가만히 두냐 빨리 해라 어떠하든 간에 이자만이 답이 아니다. 이분들한테는 정당한 보상이 문제지 라고 해서 그런 소송을 통해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뭐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한다. 근데 방식도 중요해요. 기껏 자기는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껏 잘해놨던 몇 년 기다렸는데 이자 받겠지 한 40% 받겠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방식에 맞지 않아서 이거는 우리는 조속 재결 신청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래 발뺌을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요 이제 조속 재결 신청 청구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조속 재결 신청 청구권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한지도 다툼이 있었지만 근데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7년, 18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수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이자를 줘라라는 규정이 이제 신설되었어요. 그 규정을 가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이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최근에 올해 7월 27일인가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갈로를 쳐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법관님들께서 뭐냐 하면 조속 재결 신청 청구라는 게 있고 또 도시정비법에 보면 지연이자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조속 재결 신청 청구하고 지연이자 했으면 조속 재결 신청 청구했다는 지연이자 뭐 12%, 15% 받을 수 있느냐 또는 뭐 지연이자 규정이 있으니까 지연 규정이자 규정에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이제 그런 판례를 했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조합의 경우에는 조속 재결 신청 청구 그리고 지연이자 규정이 아니라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라. 당연히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면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2년 8월 2일 이후에 조합 설립 허가 인가 신청한 곳에서는 뭐 조속 재결 신청 청구할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죠. 원칙적으로. 단 또 예외가 있긴 해요. 또 기존에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했다든지 협의해서 성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을 두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어떤 형평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 이후에 법 적용을 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적법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이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게 참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지 보상에서 사업 시행자가 몇 날 며칠 보상을 미루고 있다. 이때 뭘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조속 재결 신청 청구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토지 보상에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방식에 맞게 이제 신청 청구 하나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요새 이자 12% 나오는 데 없거든요. 잘만 해놓으면 연이자가 12%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